천안의 7번째 수도권 전철역인 부성역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충청남도가 홍성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의 문을 열면서 향후 취약지역 산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인근에 위치한 청삼교차로 교량하부가 다양한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전 본선에 진출해 오는 10월 최종 결정까지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단계 발동에 발맞춰 천안시도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이다. 나는 천안시민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에는 현재 6개의 수도권 전철역이 자리하고 있어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오가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성지구의 개발 사업에 발맞춰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 가칭 부성역을 신설하는 것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전철 두정역과 직산역 사이에 위치할 부성역이 국토교통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하며 최종 승인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성역은 현재 공사 중인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해 성성, 부대, 업성지구 등 다수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부성역은 앞으로 건축 면적 4,400평방미터, 승강장 220m 규모로 총 사업비 403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성역 신설 확정은 부성역 이용 학생을 포함한 시민 교통 편의 향상을 비롯해 신도시 북부 생활권 발전과 수도권 전철 확장성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동일 생활권을 형성해 천안 시민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천안시는 부성역 신설이 오는 3월 19일 시행 예정인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무료 환승 시행으로 인한 수도권 접근성을 더욱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지부가 약 한 달째 파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물류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의 책임은 CJ 대한통운 사측에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설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한 택배노조의 제안을 계약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간접 고용 뒤에 숨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과 6월 택배노사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4가지 사회적 합의를 마련했음에도 이 같은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측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제 대한통운은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허락한 택배요금 인상분을 독식하지 말고 노동자들과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또한 과로를 낳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부속 합의서를 즉각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 노동자 대회 때까지, 더 나아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CJ 대한통운 측과 맞서 투쟁할 뜻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그동안 도심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인근의 큰 도시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충청남도가 이에 대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홍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권 유일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난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도가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성의료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2월 7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상 1층, 연면적 580평방미터 규모로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70에서 80% 수준인 2주 기준 182만 원입니다. 또한 수급자, 장애인, 셋째 이상 등은 이용료의 10에서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실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신생아 사전 관찰실과 격리실로 구분해 설치하고 의료기관 수준의 음압 설비는 물론 신생아실 아기 자리마다 웹캠을 설치해 산모들이 언제든지 아기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간 도내 15개 시군 중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등 5곳에만 산후조리원이 있었던 만큼 이번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인근 지역의 산모들에게 만족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평소에도 차량들의 이동이 잦은 청삼교차로 교량 하부에는 몇몇 대형 차량들을 비롯해 이른바 얌체 주차를 하는 일부 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생각은 어떨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천안 삼거리 공원 인근 청삼교차로 교량 하부는 일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초 삼거리 공원 내 공터 주차장을 이용했던 일부 대형 차량들과 몇몇 승용차들이 들어선 이곳은 경찰과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인근에는 버젓이 이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펼쳐야 할 동남구청 관계자들은 이곳에 대한 단속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근의 주차난 등으로 이곳까지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교통정책과에 그쪽은 차라리 좀 정비를 해서 아예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천안시지만 이곳을 지난 차량들의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몇몇 운전자들은 이곳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할 시 이들 차량들로 인해 시야를 방해받은 경험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전환과 관련 천안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특별히 주차장 공간 조성에 있어 면적 제한은 없지만 이곳에 대한 경우는 자신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3월 9일 대선 종료시까지 당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조하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대선 전까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개별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등의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4일부터 도당 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건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해 현 여당 소속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만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선관위나 사법당국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대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권 교체를 위해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곳곳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자동차 번호 인식 및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CCTV를 확충해 시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조인욱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천안시가 안전사각지대 보안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CCTV를 올해도 추가 설치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사업비 12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신규 36개소 106대 설치와 58개소 76대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3, 4월엔 신규 개통 주요 도로에 차량 번호 인식 CCTV 19개소 36대를 교체하고 수배 차량이나 방범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우범 지역과 안전 취약 지역 사고와 각종 범죄에 대응하게 됩니다.
또 6월까지 방범용 CCTV 신규 32개소 96대와 어린이 안전 CCTV 3개소 9대를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는 내년까지 6천여 대의 CCTV를 모두 인공지능으로 도입해 관제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범죄 예방과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전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는데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못지않은 상당한 스포츠 이벤트인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승철 기자입니다. 충청남도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전 본선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4개 시도는 지난 24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으로부터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후보도시로 선정됐다는 서한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개최도시 선정은 오는 10월 9일 러시아 예케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대학 스포츠연맹 측은 2월부터 8월까지 실무진의 기술 점검과 유치 신청에 대한 협상을 거친 뒤 9월 집행위원회 실사단이 현장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총회에서 후보 도시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 후 최종 개최 도시가 선정됩니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FISU라고 불리우는데요.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1월 24일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후보도시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최종 개최도시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일정도 간략히 저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큰 대회를 같이 유치하는 노력을 펼쳐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아시는 것처럼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개최도시가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번에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같이 염원을 모아서 유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뜻깊고 또 새로운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4개 시도는 경쟁 도시 중 한 곳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2028년 올림픽에 예정돼 있고 충청권의 인구가 훨씬 많아 향후 티켓 판매에 있어서도 여건이 좋다는 점을 부각해 개최 도시권을 따낸다는 계획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심해 추진하는 이번 대회 유치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단계에 나선 가운데 천안에서도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전국적으로 천여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 역시 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해 발생하며 방역당국도 이에 발맞춘 방역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3일 10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천안시는 24일 142명, 25일 169명, 26일 228명, 27일 200명 등 계속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 단계에 나선 가운데 천안시 역시 확진자 85명 기준 36명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방역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성을 고려해 무증상 및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명까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시는 다음 달 말쯤 하루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빠르고 강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속도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진료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이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관리반도 1900명가량 편성해 운영하며 이들의 건강을 살피는 동네 병의원과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연계한 컨소시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최선의 확산 방지책은 백신 3차 접종이라면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해 연말 천안시 풍세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새해 들어 풍세면에서 또다시 H5형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풍세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반경 500m 내에 대한 가금 사육 농장에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이곳을 다녀간 차량이 농장에 방문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은 산란계 12만 수를 2개 동에서 사육 중으로 방역대 기준으로 보면 전업농 기준 52개 농가 1,612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는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 통제초소 1개소를 설치한 후 살처분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으며 방역대 내 이동 제한 및 역학 관련 농장, 시설 등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천안시에서는 지난해 연말 풍세면 용정리와 가속리 인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지난 19일 방역대가 해제된 바 있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현재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일본 등지에서는 이른바 현수식 모노레일을 훌륭한 도심 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었던 한 후보가 천안 동부권에도 이른바 독립군 열차로 명명한 모노레일을 건설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부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옥균 이웃사촌 무료 법률 상담소장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결되는 현수식 모노레일을 통해 천안 동부권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이색 주장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현수식 모노레일을 이른바 독립군 열차로 명명해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인 천안 동부권의 관광 콘텐츠를 활용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소장이 주장하고 있는 현수식 모노레일은 현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일본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선로 부지 확보가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고 도로 확장이 어려운 구도심, 즉 동부권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이며 놀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천안에는 지역 불이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부권의 수도권 전철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구도심에 지하철을 놓는 것은 비용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트램도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현수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전철을 독립군 전철이라고 이름을 한 이유는 천안 동부에는 항일 독립혁명의 관광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잘만 활용하면 앞으로 동부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획이죠. 지난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비교적 선전하며 이름을 알린 전옥균 소장의 이색 주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공성수 천안시 장애인 희망 일터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천안시 장애인 희망 일터는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장애인 희망 일터는 사단법인 충남장애인 부모회가 천안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저희 희망 일터에는 9명의 종사자와 30명의 장애인,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근로지원인 등 보조 인력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호두육포 판매, 인가공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제빵파트에서는 이제 천안의 유명 제과점인 뚜주루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셨던 기능장님과 우리 이용인들이 함께 빵을 만들고 있고,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파트에는 이용인들이 직접 뭐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고 커피도 같이 만들고 하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매장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빵과 음료, 육포를 판매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12명의 장애인 근로인에게 급여를, 그리고 18명의 훈련생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이용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시 장애인 희망 일터는 지금도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설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가장 보람됐던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매출이 많이 올라서 우리 이용인들에게 급여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우리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고 잘 어울려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이용인들을 보호 대상으로만 뭐 여겨질 수 있긴 하지만 장애인의 그 틀에 갇혀있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보호자분들에게도 이용인들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장을 다니는 직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호자분들께서는 당연히 보호자니까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들에게 뭐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나이가 30대든 40대든 발달장애인들을 다 아이 대하듯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 종사자들에게도 이용인들에게 절대 반말하지 말고 또 누구누구 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장애인분들을 존중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용인들에게 저희가 뭐 사원증이나 명함들을 이렇게 만들어 줬었는데, 이용인들이 이것들을 받고 되게 자랑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일터에 오시는 이제 손님들한테 뭐 명함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그 이용인들의 명함을 받아본 그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을 때, 아, 이게 참 보람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원성천 쓰레기 줍기나 뭐 남산공원 쓰레기 줍기를 하고, 또 뭐 지구대나 소방서, 보건소 등의 이제 육포나 빵 나눔을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제 무료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와 더 잘 어울려 보고 싶은 저희의 마음이고, 이제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천안시 복지재단에 한 200만 원가량의 홍삼 호두육포를 이제 기부한 적이 있는데, 그날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과 이용인들이 같이 사진을 찍고 이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 기사를 보면서 좋아하는 이제 이용인들을 보니까, 또 우리가 하는 봉사나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용인들에게 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이용인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SNS를 보면요, 천안시 장애인 희망 일터에서 생산하는 빵, 그리고 천안의 특산품인 호두를 활용한 육포 같은 상품들이 좀 화제인데요. 이것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음껏 홍보하세요. 네. 저희가 만드는 빵 중에 광도 호두빵이라는 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도 호두를 넣어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 희망일터에서 일하시는 이제 기능장님이 대형 제과점에서도 오래 계셨었고, 또 저희가 재료도 뭐 가장 좋은 것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빵을 한번 드셔본 분들은 다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빵이 정말 맛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육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한돈을 이용해요. 국내산 돼지고기를 이용하고 또 뭐죠? 저희가 호두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고소하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육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봉사를 계속해온 천안시 장애인 희망 일터인데요. 2022년 새해에는 어떤 사업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베이커리를 오픈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올해는 베이커리 카페 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인들에게 직업재활 훈련을 더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마케팅 방법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인들도 취약계층이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나누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가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라고 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분들의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받아줄 준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많은 곳에서도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뛴다거나 뭐 혼잣말을 계속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행동들이 뭐 저희한테는 이제 피해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참 죄송하고 이기적인 부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해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로 생각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뭐 그랬던 시절도 있고, 여자들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었던 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을 시민의식이 있었던 시민들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뀔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그 행동이 조금 신경 쓰인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들도 국민이고 뭐 인격이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시 장애인 희망일터의 음료, 빵, 육포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장애인들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맛이 없는데 구매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맛에도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길거리를 지나시다 천안시 장애인 희망 일터가 보이시면 이들이 직접 만든 빵 맛보시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도 주고 삶의 여유도 찾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실 원장님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올해 시작하면서 무슨 소원 비셨나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셨던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올해도 그리운 얼굴과 풍경들을 여전히 마주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조금씩 더 개인 방역에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산 중 한 곳인 태백산의 겨울 풍경 보시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